예,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을 막을 수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출동한 이 경사와 교신하던 팀장의 잘못은 무엇인지, 또 해경은 무엇을 은폐하려 한 건지 황재원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자, 파출소 팀장의 지시만 있었어도 바로 출동을 했을 거다. 이런 이 직원들의 일종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팀장의 지시가 뭐가 잘못됐던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당시 이제 사고 당시 2시 16분부터 이재석 경사와 당직 근무를 섰던 팀장과의 교신 녹취록입니다. 예. 구졸하러 이 경사가 혼자 출동했고, 보시는 2시 56분부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 경사가 물이 제 허리 정도 차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팀장은 신속히 이탈하라고 말하고, 이 경사는 구명조끼 보빈, 그러니까 조끼를 자동으로 부풀리게 하는 부품을 터뜨려서 구조자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무전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출동 초기에 팀장이 혼자서 되겠느냐, 지원 보내줄까라고 물었고, 이재석 경사가 물이 차고 있어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겠다라고 답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팀장이 하고 비상벨을 눌러서 지원 인력을 전원 출동시켜야 했는데 이 지점이 아니랬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 인근 주민들을 취재해 보니까 허리까지 차오른 물이 10분만 해도 머리까지 차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팀장은 아무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3시 9분에 이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가 물이 많이 차 있다라고 하자 휴게 시간을 마치고 정상 복귀한 인력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굳이 와서 깨우지 않아도 벨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두 일어나서 컨테이너로 와서 상황 대응을 했을 겁니다. 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건지는 경찰들이 가장 잘 알았을 텐데 의문이 남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혼자서 출동한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도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탔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경사의 동료들이 또 다른 폭로한 내용, 그러니까 간부들이 함구를 지시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함구를 지시한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파출소장이 이 경사의 동료들에게 이 경사를 영웅 만들어야 되니까 사건 전말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유가족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라, 서장 지시다라고 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누구를 영웅을 만들자는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그건 순직한 사람의 조직과 윗사람 조치에 잘못이 없을 때 순수한 작업 중에 일어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앞서 말한 부분, 혼자 출동을 시켰다거나 이후에 지원 인력을 안 보낸 부분, 이런 게 여론에 퍼져나가는 걸 해경이 좀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파출소장이 동료들에게 저 말을 한 시점이 이재석 경사가 발견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사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영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초점을 영웅화에 집중시켜서 잘못을 좀 감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미 사의를 밝혔고,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파출소 팀장 등 3명이 오늘자로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외부기관의 조사의 핵심 대상자입니다. 예,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